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숭실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숭실대의 그 교과 그리고 학종 그리고 논술 전형을 쭉 한번 개략적인 걸 살펴보고요. 논술 기준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숭실대 논술이 몇 퍼센트? 60%고요. 학생부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 이거죠? 근데 자,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교과만 반영하니까 출결 그리고 봉사 시간은 미반영입니다.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반영은 어떻게 하느냐? 내신 반영은요, 이게 얘네들이 좀 복잡해요. 인문계열이 있고요. 인문계열. 그리고 경상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목별로 비중이 달라집니다. 국, 수, 영,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해서요. 과목별 비중이 달라지는데요. 인문계열은 생각해보세요. 국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어 35%를 줍니다. 영어도 중요하겠죠? 35%. 자, 수학은요. 비중이 좀 약합니다. 15%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반영 비율이 15%입니다. 경상계열은요, 국어가 비중이 약합니다. 15%, 수학이 35, 영어가 35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가 15%입니다. 자연계열은요, 거꾸로겠죠? 국어 15%, 수학 35%, 그리고 영어가 25%, 그리고 과학탐구가 25%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신 점수하고 달라요. 학교마다 지원하는 게. 특히 숭실대가 좀 복잡하게 지원하는 카운트하는 편이죠. 게다가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을 보면 내신 1등급 학생들한테 4.0을 줍니다. 2등급 학생들한테는 3.8이니까 0.2점 차이 납니다. 어디까지? 5등급까지 그렇게 차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3.6, 3.4, 그리고 3.2등급. 자, 6등급부터는요, 2.8등급으로 여기서부터는 0.4를 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6등급 이후로는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는 점수 격차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숭실대는 대부분 이제 4, 5등급의 학생들도 논술 전형에 붙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몇 명을 뽑느냐? 269명을 뽑습니다. 자, 그럼 269명은 어떤 정도의 숫자냐? 이게 많은 숫자냐, 적은 숫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281명을 논술 전형으로 뽑았으니까 269명이 되면 12명이 빠지네요. 그럼 12명이 다른 전형으로 갔겠죠? 자,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체 14.5%를 차지하고요. 논술 전형은 8.7%를 차지하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31.3%를 차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교과 전형을 합치면 제법 많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논술은 인문계열은 어느 논술을 본다는 거, 경상계열은 어느 논술과 수리논술을 본다는 거,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봅니다. 미적분과 확률통계에서 나오죠. 경상계열에서 수리논술은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에서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은요, 국, 수, 영, 탐구 한 과목 이 중에서 두 개 영역 합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높습니다. 어디랑 일치하냐면 외대 그리고 동국대 수능 최저랑 똑같죠. 그래서 제법 높아졌다는 거, 숭실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올렸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은 미적분을 쳐야 됩니다. 미적이나 기하를 쳐야 돼요. 그 다음 영어, 과탐 1개, 그 중에서 2개 합 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가 하나가 3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면 2 플러스 3 해서 5가 되죠. 근데 문과는 야, 탐구가 2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 나와서 합 4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능 최저 기준을 숭실대가 올렸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떨어질 겁니다. 왜? 얘네들의 경쟁률이 어땠냐면 논술의 경쟁률이 20학년도의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41대 69였습니다. 약 줄여서 41대 1이라고 합시다.
뭐 41이나 42나 같으니까 20학년도에 4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21학년도가 되면서요. 21학년도가 되면서 경쟁률이 낮아져요. 35대 1로. 그리고 작년에 22학년도는 34대 1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떨어진 이유는 수능 코로나 때문에 수능 치고 바로 다음날 수능 다음날 숭실대가 논술을 봤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진 겁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을 올해는 높였기 때문에 자 34대 1보다 또 경쟁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올해 숭실대는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전년도 경쟁률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회교과를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논술 문제인데 뭐 사회문화 제시문 1개, 생윤 제시문 2개, 경제 제시문 4개를 사용했다. 오, 경제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네요. 왜? 이거 상경계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숭실대 경상계열은요 뭐가 나온다? 경제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경제 교과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실제 살펴볼게요. 인문계열에서 숭실대 문제를 보면 가나다라는 도덕적 판단과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자로 나눠서 비교하는 문제가 700자짜리가 나왔죠. 40점입니다. 800자짜리는 60점인데요. 사회 아이만이 자기 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라. 자, 조건이 있는데요. 제시문의 1의 한 입장과 제시문 마바를 근거로 활용하라. 그리고 두 입장 중 바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장을 택하여 논하라. 그래서 이쪽이 주장하기에 해당하는 거죠. 주장하기 그리고 비판하기 논술이고요. 1번이 요약 그리고 비교하기 문제가 인문계열에서 나왔네요. 경상계열은 자 제시문 가나다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해서 800자가 나왔는데요. 묻는 문제를 보시면 문항 1, 문항 2, 문항 3 해서 소문항이 나오고 그 안에 다시 또 1, 1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소비 지출의 탄력성을 구하라. 국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총공급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묻고 있는 거죠? 경제 문제를 묻고 있네. 야, 얘네들이 언어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인데 언어 논술에서는 경제 문제를 묻고 있고 수리 논술에서는 수학을 묻고 있네요. 이러니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 문제 보는 순간 나 수학 허거덕 하는데 경제까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숭실대 경상계열 지원할 때 조심해라. 왜? 경제 공부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이 돼 있느냐 여기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이거. 게다가 수능 체제도 높지 않냐 이거.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 자 이게 뭐 최적 대안을 선택해라.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수리 논술이죠. 이산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 자, 그리고 현재 가치의 복리법을 계산하라. 자, 그러니까 이자 계산법입니다. 이자율 계산하는 거, 뭐 확률 변수 이용해서 예상 이거 바로 수리 논술이 나오죠. 자, 이제 아셨습니까? 숭실대 경상계열 지원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다 이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학교생들은 몰라요. 왜? 학교생들이 숭실대 논술 문제 열어보고 난 다음에 야, 네가 숭실대 논술 갈 거니? 숭실대 논술은 이렇게 나와 라고 말해줄 리가 없다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컨설턴트가 야, 논술 전형에 숭실대 경상계열 문제를 열어가지고 다 훑어보고 어떤 학생이 되겠구나. 너는 안 되겠네? 너는 되겠네? 너는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너의 내신 등급과 너의 수능 최저 기준 맞출 수 있는지 보고 거기에 준해서 너는 야, 어떤 대학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숭실대에 잘못 지원하는 거야. 경상계열에 잘못 지원해가지고 수능 보고 그 다음날 논술 치니까 야, 논술 문제 열어봤는데 어때?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결실이 제일 높은 데야. 숭실대 경상계열이 결실이 제일 높아.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을까요? 이제부터 숭실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숭실대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와 학종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요. 경쟁률을 먼저 볼게요. 경쟁률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요. 최초의 경쟁률이 지금 7대 1이에요.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학종은요.
8대 1이에요. 논술은요 35대 1이었어요. 자, 이게 경쟁률입니다.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등록한 애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합격한 애들의 내신 평균이 2.49입니다. 교과 전형이 2.5는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2.85입니다. 그 논술 전형은 3.95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해서 자기의 내신 등급이 요게 수렴한다. 요 근처에. 그럼 요렇게 그랬을 때, 야, 내가 학종으로 2.85에 들어가느냐, 2.5, 2.85가 평균이다 이거. 그럼 2.85 근처면 학종, 2.85 이내면 학종, 2.4 이내면 교과. 그러니까 2.4보다 적어야 되니까 뭐 2.2, 2.3, 2.4면 교과. 그 다음에 2.6, 2.7이면 학종. 아, 이제 일단 3점 되면 그냥 논술. 이렇게 3, 4등급은 논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 이거. 그래서 숭실대는 5등급도 될 거다 이거. 논술 5등급도 합격할 거다 이거. 아니, 내신 5등급도 합격할 거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팁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야, 이게 21학년도 데이터인데, 그럼 21학년도 데이터란 말이에요. 21학년도 데이터면 22학년도의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22학년도의 경쟁률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자 이거. 그럼 22학년도 경쟁률은 7대 1에서 14대 1로 2배나 뛴다 이거. 교과가 인기가 많아진 거야. 야, 그럼 학종은요? 학종은 여전히 한 8대 1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논술 전형은요? 논술 전형은 34대 1로 조금 줄었다 이거. 34대 1로. 올해는 논술 전형이 더 줄 거다. 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졌다 이거. 상승했다 이거. 요런 것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숭실대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거. 숭실대 네가 갈 거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갈 거다. 그러면 내신이 2.4 이내 들어가야 붙을 거고, 그리고 학종으로 갈 거다. 그러면 2.8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럼 논술 전형이면 네가 3, 4, 5등급이면 내신이 3, 4, 5등급이면 논술 전형 준비하는 걸 고려해보라. 이게 여러분한테 주는 팁이고,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는 야, 내가 수학이 되는지, 그리고 경제 교과를 공부했는지에 따라 경상계열을 준비할지 아니면 그냥 인문계열을 준비할지를 고민해봐라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숭실대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입시 정보는 또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뭐 논술 점수도 적나라하게 한번 까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